은주는 TV. 은퇴 후의 인생 2막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 인생 이모작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은퇴 준비 실천연구소 김관열 소장 오늘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트코치 국내 1호 은퇴준비 실전연구소 소장 김관열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은퇴 준비 4영역 가운데서 혼질삼, 함질삼, 끝도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역만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퇴준비 4영역 중에 혼줄삼, 함줄삼, 끝도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봉줄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음. 봉줄삼은 한마디로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이 봉줄삼은 은퇴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한옥집을 지을 때 보면은 기둥을 받쳐주는 우리가 소위 초석이라 부르는 밑돌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 밑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은퇴 준비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퇴직 후의 은퇴 생활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 정도가 퇴직 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예. 저도 뭐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이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대략 한 5가지 정도를 갖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5F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허. 5가지의 이제 F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5가지 요소. 이제 전부 다 영어 F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겠군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F로 시작하는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F는 finance, 즉 음흠. 금전,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뭐니 해도 행복해지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없으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있는 게 참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F는 fitness, 즉 음흠. 건강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세 번째 F는 field, 즉 어떤 음. 일을 한다든지 취미 같은 것을 필드에다가 이제 구분을 했고요. 네. 네 번째 F는 뭘까요? 아마 그래요? 예, 뭐가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friend, 아하. 즉 친구나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F는 fun, 음. 재미, 흥미, 행복해지려면 인생이 좀 그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가운데서 예, 물론 다 중요하지만 조금만 비중을 더 주라면은 예, 펀 쪽이 아닐까. 예. 예, 예,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뭐 네. 사실은 이제 5가지 요소 모두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행복의 개념은 대부분 비교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예. 예, 즉 난과의 비교에 의해서 행복의 만족도가 너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음음. 이건 좀 아닌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저도 100번 공감입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남들보다도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더 행복하고 음흠. 더 좋은 차에 더 비싼 명품을 가져야 행복을 더 느끼게 되고 또 남편이 더 좋은 직장에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행복해지고 자식 또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야만이 더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소소하고 잔잔한 행복보다는 이런 비교의 행복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서 그럼 행복 말고 내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퇴직 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비교는 하지 않고 비교를 할 수도 있죠. 이제 본인의 과거와 지금에 대한 비교를 하면은 훨씬 발전성이 있을 텐데. 자, 네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퇴직 후 이상적인 삶의 모습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음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찾기 어려웠죠. 예. 그럼 행복한 삶이 아니면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건강한 삶, 뭐 의미 있는 삶, 즐거운 삶, 배려하는 삶
도전하는 삶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낸 단어가 바로 품격입니다. 아하, 품격. 예. 예. 품위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격식도 좀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이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주교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품격 있는 삶이구나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아하, 품격 있는 삶. 저도 예. 100% 공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꼭 뭐 획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즉 행복의 조건 5F도 좋지만은 거기에 무엇을 좀 가미하면 품격 있는 삶이 될까라고 고민해 보니 바로 봉사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즉 봉사는 평상시에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특히 퇴직 후에는 꼭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삶의 마지막 정점 또는 품격의 어떤 결정판이 바로 봉사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에도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술한 은준인이라는 은퇴를 네. 준비하는 사람들 은준인이라는 책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만은 오늘 이 봉줄삼의 세 가지 원칙,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봉줄삼의 첫 번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봉사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오호. 네. 예, 저는 이제 현직 때 여러 업무를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봉사에 관여된 일을 이제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밖에서만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봉사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퇴직 후에는 더 가정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봉사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해라. 예. 아, 첫 번째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한 봉사를 잘하면 좋지만 퇴직 후에 특히 더 그래야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흠. 퇴직 후에는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네.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더 크게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50대 이후에 항원 이혼이 매년 한 10% 이상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남편의 퇴직이 아내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음흠. 즉 남편이 퇴직한 후에 이제 삼식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삼식이를 둔 아내의 우울증 위험이 그 전보다 남편이 퇴직하기 이전보다 70%나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퇴직한 남편을 둔 아내에게 발생하는 병을 은퇴 남편 증후군, 즉 리타이어먼트 하즈밴드 신드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원래 이제 집이라는 공간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퇴직 후에 남편이 나의 공간에 누군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내 생활 공간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수많은 규칙을 무시하고 퇴직과 더불어 이제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은퇴자로서 나도 이제 이 공간을 같이 점유해야 되겠어. 또는 나도 이 공간 안에 일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나오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것이 아내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서서히 확대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퇴직 후에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 차이가 그만 크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말인데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남편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편의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남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말로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한 남편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정년을 맞은 한국 남성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버킷리스트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음흠. 거의 전부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고생한 아내와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대부분 쓴다는 것입니다. 네. 저 또한 이제 퇴직 전에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네. 헬로 마이 라이프라는 은퇴 준비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 교육을 받을 때 저한테도 버킷리스트에 3가지를 적으라고 하는데 저도 첫 번째로 그걸 적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물어보면은 아내들은 남편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좀 슬픈 얘기가 아니, 되겠지만은 근데요. 예.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베이비붐이지 않습니까? 이 네네.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은 좀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음, 하지만은 이제 세상은 이미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너의 세계 또 나의 세계를 각자가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만이 노후로 향하는 부부관계가 유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 이후의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인생이 모작 은퇴준비실전연구소 김관열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